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한법 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2일, 즉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육국에게는 이보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글로벌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호 관세란 일반적으로 상대국과 상호 수입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트럼프는 모든 국가의 기본 관세 10%에다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환율 정책, 검역,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관세 대상을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초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 46%, 라오스 48%, 미얀마 44%, 스리랑카 44%, 태국 36%, 대만 32%,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에게 고관세가 부과되었고 중국은 34%, EU는 20%, 일본 24%, 한국은 25% 책정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들은 갈취를 당해왔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배경을 교역 상대국들의 통상 정책을 지적함으로써 책임을 상대국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후 1947년 가트,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시발로 1995년 WTO, 즉 세계무역기구 설립 등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미국 시장 개방과 국제 공급망을 증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이를 이용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고관세와 여타 불공정 관행으로 미국의 자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함으로써 미국은 무역 적자가 폭증하고 제조업 붕괴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에 트럼프는 우방, 적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현재의 글로벌 무역 체제가 미국에게 불공정하다는 판단하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눈에는 눈이라는, 즉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수립하여 주도해왔던 자유무역과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구시대의 보호무역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 및 대정책의 근본적 변화이자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붕괴된 제조업을 부활하고 해외로 떠나간 미국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관세를 피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 예로서 애플사와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들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 감세 등으로 줄어든 국가 재정 수입을 관세로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정부 당시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세했고 앞으로 더 감세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기업세는 21%에서 15% 감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감세로 인한 정부 세입 부족을 관세로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관세를 외교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국과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 협상에서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예로서 멕시코와 카나다에게 국경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라는 압박수도로 관세 부과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멕시코와 카나다로부터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 강화 약속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관세가 가져올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 전쟁은 대내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JP 모간 스탠리 등 많은 경제 전문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관세가 호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트럼프 희망과는 달리 상대국의 보복 관세는 그 부담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전가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 후보 대통령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스 홀리법을 제정 관세를 부과했으나 오히려 상대국들로부터 보복 관세를 불러옴으로써 대공황을 불러온 것처럼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도 4월 2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 고조, 성장률 저하, 실업률 상승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둘째,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로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면서 미국 기업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확실히 사라질 때까지 투자를 삼가함으로써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연준 이후 기업 투자 보고서도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지출 계획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먼저 새로운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상대국들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을 해결해 나가면 충격이 좀 적을 것이나 이미 4월 2일 보복관세 방침을 선언한 이유와 4월 4일 34% 보복관세를 선언한 중국 등과 같이 많은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세계 경제는 무역이 위축되고 초성장과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70년간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세계 경제를 리드해온 미국의 경제 리더십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무역과 미국 이익에 대한 중산주 비전은 모든 국가를 중상주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 글로벌 시장의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이 됨으로써 세계 무역체제가 1930년대 스무스 홀리법으로 촉발된 자신의 경제 이익이나 부담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근린 궁핍화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과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 무역 체제를 주장하는 중국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호 관세로 중국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에 대한 반감과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을 중국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라이벌인 중국은 기존 20% 관세에다가 이번 상호 관세 34%로 총 54% 관세를 부과받음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으나 유럽, 일본,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더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생산 규제를 점차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는 등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 이번 상호 관세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고관세를 부과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관세 전쟁은 미국의 경제 대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이자 1세기 만의 가장 중요한 세계 무역체제의 보호주로서 변화로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세계를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의 길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한미 FTA가 무력화되고 저임금 생산 기지를 통한 우회 수출이 차단되는 등 새로운 무역 장벽에 직면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격변기를 맞아 경랑을 헤쳐나갈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의미와 그 파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경제 질서 변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